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비트코인 3위 거래 코복남이 오늘 또 13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트레이딩을 아주 잘하는 친구죠. 지금이 바닥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마 코복남은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그것을 매수 기회로 보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 같네요. 오늘 조종은 어제 브리핑 드렸듯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조종입니다. 오늘 브리핑도 상당히 중요하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나스닥 대비 비트코인 차트의 일본 캔들이 노란색 최선이 위치한 구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설명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하락할 때 크립토 시장은 좀 더 큰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함께 드렸었죠. 현재 나스닥 대비 비트코인 차트의 캔들은 정확히 노란색 최선까지 후퇴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의 경우는 어제 제가 피보나치 블루존이 깨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39,60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주요 지지선까지 후퇴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확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정확히 39,600달러까지 후퇴한 상태입니다. 피보나치 그린존의 상당부는 추세의 방향성을 가르는 중심이 되기에 어떻게든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위치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34,000달러대까지 추가로 후퇴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노란색 최선까지 상승을 이어간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비해 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테더 도미넌스도 중요한 지점까지 후퇴했습니다. 노란색 최선은 지난 5달간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최선인데요. 이 최선을 깨고 내려가는 좋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 결국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노란색 최선을 깨고 올라간다면 이전에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하얀색 점선 구간이 깨질 위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의 구간인 5%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 크립토 시총 또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초록색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현재 강한 지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에 추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임박한 CPI 발표가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올 경우는 6,100만 달러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생기니 알트코인 투자에 현재는 주의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CPI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나스닥은 또다시 갭을 발생시키며 급락을 했습니다. CPI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볼린저 밴드 하단부인 333포인트까지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로도 하락 추세를 한동안 이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의 변동지수도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동지수가 코로나 팬데믹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노란색 박스권을 돌파하고 파란색 최선까지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미국 증시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막 상승 추세가 형성된 현 시점부터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채널로 분석해보면 현재 빨간색 구간의 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월과 3월에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다진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구간이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우선적으로 36,6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락이 어떤 형태로 벌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4일처럼 긴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롱 포지션을 대규모 청산시키고 다시 말아올리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상승이 있기 전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커피츄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일본 캔들의 종가가 채널 바닥을 닿는다면 비트코인은 더 깊은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락 관점만 말씀드리니 무서운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시장을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크립토 시장의 펀더멘탈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 기관들, 브랜드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점을 줄 때 추가 매수의 기회이고요. 그런 기회들을 잘 살릴 때 비로소 돈이 복사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CPI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오늘 코봉남은 143개를 추가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난번 CPI가 7.9%로 발표된 것만 해도 예측치를 웃도는 결과였는데 현재는 예측치가 8.4%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한 차례 크게 흔들릴 것은 불가피하겠죠.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까지 있으며 아직은 시장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CPI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큰 반등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그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해 두시는 게 좋겠죠. 다른 희망적인 코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돈패밀리 분들은 무슨 코인 얘기할지 다들 아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차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헤드앤쇼턴을 만들며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란색 최선의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어제 노란색 최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긴 아랫꼬리를 만들더니 다시 파란색 추세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크립토 시장은 이더리움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추가로 몇 가지 기사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닷컴 기사입니다. 억만장자이자 페이팔의 공동 설립자 피터 틸 형님이 비트코인이 100배 성장하는 것을 막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위를 워렌 버핏으로 꼽았는데요. 워렌 버핏을 오마하의 소시오패스 할아버지라고 엄청나게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블랙록 CEO 레리 핑크 등이 뽑혔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었죠. 다음은 데일리 호들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빠져나가는 양의 역사적인 수치로 월간 40억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와 함께 몇 가지의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홀더넷 포지션 체인지 지표와 순 미실현 손익 지표 그래프인데요. 먼저 붉은색과 초록색 막대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보시지요. 이 그래프가 붉은색 막대로 나오면 모으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고요. 초록색은 반대겠죠. 홀더들의 넷 포지션이 파는 사람보다 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검은색 선으로 표시된 순 미실현 손익 지표는 홀더들의 미실현 손익과 이익을 차감해서 어떤 게 더 많은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최근의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익절하는 이들이 많았다면 미실현 손익 지표가 상승세를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을 높이며 상승하는 형태를 갖췄다는 것은 수익 중에 있음에도 익절을 선택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경향성을 시사하기에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비유동 공급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최장 188일 동안 늘었는데 그 기록을 깨고 214일 동안 비유동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이 그래프는 거래소 내 비트코인 잔고를 보여주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꾸준히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양이 늘고 있으며 월간 약 96,200BTC가 빠져나갔네요. 조만간 공급 쇼크가 크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축적되고 있는 것은 비단 비트코인뿐만이 아닌데요. 이더리움 또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많은 회사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 기사인데요. 12개의 회사에서 이더리움 21만 개, 약 7억 달러만큼의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고 해요. 많이 갖고 있는 회사로는 마이클 노보그라츠의 갤럭시 디지털, 이더캐피탈, 코인베이스 순이군요. 코인데스크 기사입니다. 우측 하단의 남자는 FTX 공동 CEO 라이언인데요. 공화당 정치행동위원회에 4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거 어딘가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2021년에는 또 다른 공동 CEO 샘 뱅크먼 형님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를 기부했었는데요. 재미있죠? 두 공동 CEO가 양쪽 정당에 큰 금액을 기부하다니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요? 아니면 단순히 두 사람의 정치 성향 차이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위한 포석일 것 같네요. 데이빗 루벤스테인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더 나은 기분이 듭니다. 정부 통제 밖에 있고요. 은행이 문을 여는데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가 말했죠. 은행은 망하지 않으려면 당장 직원들에게 2배로 많은 급여를 줘야 한다. 아니면 암호화폐 산업에 많은 것을 뺏길 거라고요. 현재 코인의 가격은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크립토 시장의 펀더멘탈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길게 본다면 두려울 거 없죠. 저는 여기서 추가로 더 깊은 하락이 발생한다면 자신있게 매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고민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에 왜 들어왔고 무엇을 믿고 매수 버튼을 누르며 코인을 왜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